네, 오늘은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직업 가치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가치관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치관이 같다. 그 사람과 나는 가치관이 달라라고 할 때 그 가치관의 뜻은 과연 뭘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가치관이라 함은 어떤 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판별할 수 있는 좀 기준이나 잣대 이런 게 되겠죠. 그러면 그 앞에 직업 가치가 붙게 되면 네, 어떤 정의를 가지게 될까요? 네, 직업에서 이거는 매우 중요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 어, 나는 이게 충족되는 게 나한테 정말로 중요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 가치라는 정의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직업 가치의 그 정의를 내려보면 직업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추구하거나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정받는 거, 네.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다음에 애국하는 거. 뭐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 가치관이 애국이겠죠. 지식 추구. 특히 뭐 교수님이나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 지식 추구가 중요한 직업 가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 가치를 판별을 하고 과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직업 가치가 내가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그 업계와 직장에서 과연 충족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알아보는 게 진로에서 매우 중요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이런 중요한 직업 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그 직업 업계나 기업을 찾아가지고 탐색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효과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워크넷에서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만든 검사가 바로 직업 가치관 검사입니다. 네, 굉장히 심플하고요. 여러분 검사하시는데 한 20분 안 걸렸죠? 네, 굉장히 좀 뭐랄까 짧은 시간 내에 실시를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출력해 오신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처음에 첫 페이지에 보면 일단 그래프가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각 13개 요인별로 검사 점수가 몇 점이 나왔는지,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래프의 모양은 어떠한지, 이 그래프의 패턴과 모양을 프로파일이라고 하죠. 네, 그 해석을 조금 전반적인 모양을 조금 해석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데 13개의 가치 요인이 있는데 이 각각의 요인들은 과연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해당 요인의 점수가 내가 높게 나왔을 때 아, 내가 실제로 이렇게 정의된 이 가치 요인에 대한 그 니즈가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추천 직업 해석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검사에서 추천한 직업과 그다음에 가치 점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그다음에 여러분이 희망 직업을 선택을 하셨다면 그 희망 직업과 여러분의 가치관 점수는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네,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향후 앞으로도 진행할 모든 검사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의 검사 결과만으로 우리의 진로를 100%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직업 흥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직업 가치관, 오늘 하는 가치관도 매우 중요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전공 역량, 능력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가정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여러분을 훨씬 더 바람직하고 행복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진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이나 전문가들, 부모님의 조언을 통해서 진로를 또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가치 점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나눠볼게요. 이 본 검사에서는 총 13가지의 직업가치 요인을 다루게 됩니다. 각각의 이름들은 요 밑에 나와 있는 것과 같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하나씩 그 정확한 의미를 다뤄볼 거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을 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3개 각 요인별로 수준에 따라서 5단계로 점수가 표시가 됩니다. 매우 낮음부터 매우 높음까지 5단계로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각 하나의 요인을 측정하는 데는 여러 문항이 포함되어 있죠. 그 문항들의 평균 점수를 가지고 일단 측정이 됩니다. 네, 점수를 확인한 다음에는 그 전반적인 그래프의 모양, 패턴, 즉 가치 프로파일을 조금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일단 나의 이런 가치 프로파일이 과연 전반적으로 좀 위로 떠 있는지 아니면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이 조금 전반적으로 위에 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 내가 충족받고 싶은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 좋게 말하면 삶에 대한 그런 에너지가 굉장히 넘쳐서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좀 그래프가 프로파일이 위로 떠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장점과는 또 달리 또 단점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너무 많다. 그래서 중요한 욕구와 중요하지 않은 욕구의 변별이 조금 덜 되었다라는 또 단점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파일이 전반적으로 아래로 가라앉아 있을 때는 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좀 먼저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하면 삶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좀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다. 음, 어떻게 보면 좀 득도를 하거나 마음 수양을 많이 한 사람들이 좀 아래로 깔아앉는 프로파일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또 그러면 다른 어떤 경우에 프로파일이 낮을까요? 안 좋은 경우에 예를 들어보면 삶에 대한 의욕이 많이 떨어진 경우. 그냥 이것도 시큰둥하고 저것도 시큰둥해. 뭐 싫어. 약간 그래서 삶에 대한 의욕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치 프로파일이 다소 아래로 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파일의 위치가 좀 위로 상향되어 있든 아니면 하향화되어 있든 다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프로파일 대신에 또 다음으로 알아봐야 될 게 탑3 가치예요.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탑3. 네, 그래서 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직업을 선택을 할 때 요 탑3의 가치를 놓치게 되면 조금 마음이 많이 조금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굳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버텀 3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이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각 가치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가지 가치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너무 작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화면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큰 글씨를 가지고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 가치 요인은 성취입니다. 성취의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전력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따른 뭐 목표 달성이나 보상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굉장히 좀 허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취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다소 경쟁적일 수 있어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좀 이겨나가는 그런 쪽의 성취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와 경쟁적일 수 있겠죠. 극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그래서 기본 특성이 굉장히 도전적이고 진취적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직업이 아니라 조금 약간 이 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으로는 뭐 프로 운동선수, 여기 지금 모델도 박지성 씨죠. 박지성 씨처럼 훌륭한 그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그런 프로 운동선수들, 그다음에 관리자, 뭐 기업 고위 임원, 뭐 기업 CEO, 그다음에 대학 교수의 경우에도 연구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취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 다음은 두 번째는 봉사입니다. 사회에 대한 봉사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값어치를 찾고 좀 마음이 뿌듯해지는 그런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요인이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요. 그다음에 희생정신도 있고 봉사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뭔가 기여를 할 때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굉장히 뿌듯해지는 그런 직업 가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회복지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방관, 여기 모델로 나와 있는 이런 직업들이 대표적으로 봉사라는 가치 요인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별 활동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젊은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 개별 활동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팀으로 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혼자 개별적으로 일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개별적으로 일하는 걸 좋아할까요? 본인의 의견대로, 본인의 소신대로 뭔가를 의사결정해 나가고 추진하고 결과까지 내는 게 오히려 더 함께 일할 때 드는 에너지보다 더 덜 힘든 사람들이 개별 활동을 선호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간섭을 받는 것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간섭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만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좀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군들 있죠. 예를 들면 디자이너. 디자이너는 본인만의 디자인 컨셉이 있어야 되죠. 또 철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경우에 개별 활동을 훨씬 더 선호하게 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예술 분야들, 그다음에 소설가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다음에 교수도 여러분 교수들도 강의할 때 빼고는 또 강의나 상담할 때 빼고는 주로 연구실에 혼자 계세요. 그 다음에 또 개별적으로 연구를 혼자 하는 걸 좋아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죠. 그래서 이런 직업들이 대표적으로 개별 활동과 관련된 직업들이다 하는 거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직업 안정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니면 뭐 제4차 산업혁명 이런 좀 사회적 변화가 급박해지기 때문에 이 직업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현상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여러분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라는 조직이 그 일자리를 끝까지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의 안정성이라면 또 다른 의미의 직업 안정도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한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쌓게 되고 그걸 인정을 받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정말 죽기 전까지 굉장히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 안정을 달성하는 데는 꼭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다. 네, 정말로 내가
정말 프로다운 전문성을 쌓게 되면 나이 60이 넘어도 아니면 정말 죽기 전까지도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직업 안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뭐랄까 꾸준하고 좀 차분하고 지루한 일에 대한 인내심이 굉장히 크죠. 네. 다섯 번째 가치의 경우에는 변화 지향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그 직업 흥미, 직업 선호도 검사에서도 다뤘었지만, 그때 예술형의 경우에 굉장히 변화를 지향하는 걸로 나타났죠. 그래서 아마도 직업 흥미 홀랜드 검사상에 예술형인 사람들이 이 변화 지향 가치관도 굉장히 점수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틀을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틀에 맞춰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틀을 만들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반복적이고 좀 지루한 일에 대한 인내심이 조금 낮고요. 이게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은 굉장히 창의적이다. 그 다음에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굉장히 좀 클 수 있겠죠. 그리고 약간 이 변화 지향을 하는 사람들의 또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자기 자신만의 좀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 조금 그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일 수 있어요. 적합한 그 해당되는 직업으로는 여기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만드는 연구자들, 상품 개발자 이런 사람들도 매 해마다 새로운 립스틱 색깔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기존에 있는 것과 똑같은 립스틱 색깔을 만들면 안 되죠. 그래서 늘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들. 네. 그런 직업이 이 변화지향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과 조금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몸과 마음의 여유인데 주로 그 뭐라 그럴까 높은 뭐 연봉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도 나는 워라밸이 중요하다. 나는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해. 굳이 뭐 일에 목맬 필요 있어? 일은 딱 정해진 시간 내에 정말 깔끔하게 잘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나는 나만의 삶을 찾아갈 거야. 이런 사람들 굉장히 몸과 마음의 여유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다음에 약간 체력이 조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 요인을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죠.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좀 안타깝게 백혈병에 걸렸다가 이제 완전 치유가 됐는데 그래서 그 친구도 굉장히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초등학교 교사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그래도 칼퇴근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뭐랄까 바람직한 진로 타협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크레이션 진행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때 일할 시간을 선택할 수가 있죠. 대학 교수도 여기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근데 대학 교수가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루를 쉬면은요, 나머지 시간을 밤을 새야 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학 교수가. 근데 내가 어떤 때 밤을 새야 할지 그거를 선택할 수는 있어요. 네. 시간에 대한 자율성이 조금 보장이 되는 쪽이고요. 저는 여기 대학 교수가 있다라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참고하세요. 네, 그 다음에 영향력 발휘가 있는데 약간 리더십을 발휘하고 본인의 그 좀 파워나 권력을 뭔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좋게 말하면 굉장히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이 나의 의견이나 그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조금 잘 따라오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 요인의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겠죠. 네. 그다음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영향력 발휘 요인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인정,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인정 요인에 있어서도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같이 높게 나올 확률이 커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직업들 있죠. 뭐 의사나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면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크잖아요. 우리가 뭐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뭐 이게 다이어트에 좋아요. 뭐 이럴 때는 이 음식이 좋아요. 뭐 이 약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의사, 변호사, 판사 굉장히 그 사회적 명성, 직업 명성이 좀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뭐 감독이나 코치, 그다음에 직장에서의 관리자,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하 직원들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길 바라겠죠.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지식 추구예요. 공부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공부를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거나 한 분야에서 굉장한 통찰을 얻어서 전문성을 좀 쌓기를 원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전제 조건이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관심과 궁금증이 조금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궁금증이나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지식을 쌓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 자체가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네, 그 다음은 애국인데요. 아까 그 강의 첫 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되는 모델은 백범 김구 선생님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희생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뭐 군인이라든지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뭐 경찰관,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들, 그러니까 고위 공직자들, 정말, 고위 공직자가 아니면 연봉도 훨씬 높게 받고, 인정도 훨씬 많이 받을 텐데,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써주시는 분들이 요새 많으시죠. 예.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존경이 절로 일어나는데, 그런 분들의 마음 바탕에는 나라를 위하는 애국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업무를 해나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런데 여러분 근데 이 자율성을 딱 보니까 아까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아까 우리가 타인으로부터 간섭 받는 걸 싫어하고 그다음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설명되어 있었던 요인이 있었죠. 뭐였죠? 개별 활동이었죠. 네. 그러면 개별 활동과 자율성의 차이는 뭘까요? 개별 활동은 말 그대로 오케스트라가 아니라 솔리스트, 솔로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율성은 오케스트라에서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맡고 있는 본인의 악기 영역에 있어서는 터치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 작업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기만의 영역을 존중받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팀은 팀인데 팀원 간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서로의 그 의사결정 권한을 존중해 가면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게 바로 자율성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 전문가가 있겠죠? 광고 전문가 이런 사람들은 팀으로 일을 해요. 네, 팀으로 일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금전적 보상이 있습니다. 네. 이걸 딱 보고, 어머, 뭐, 정말, 뭐, 돈을 밝히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가끔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금전적 보상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금전적 보상에 합당한 능력을 쌓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인정을 금전적으로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그냥 불편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당한 대가로서의 머니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역시 프로 운동선수가 되겠죠. 여러분, 프로 운동선수, 프로의 세계는 좀 냉정하지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바로 연봉, 몸값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가 인정인데요. 아까 영향력 발휘라는 요인이 높은 사람들이 이 인정 요인도 점수가 높게 나올 확률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타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보면 약간 명예를 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예. 특히 공직자들이 조금 갖춰야 될 덕목일 수 있겠죠? 또 인정이라는 게 명예일 수도 있겠지만 인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직업이 바로 연예인이겠죠? 예. 뭐 연기자나 가수나 이런 분들은 팬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솔직히 성공한 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조금 네 인정 부분은 아까 성공한 그런 대중예술 대중연예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일단 뭐 예술가, 연예인, 뭐 연주가, 일단 운동선수도 역시 인정을 좀 받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요인인데요. 실내 활동 요인이에요. 왜 밖에 나가는 거 엄청 싫어하고 그 집에서 뭔가 작업 활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인의 점수가 조금 다소 높게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주로 막 문학 같은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번역이나 이런 거 선호하는 사람들이 이 실내활동 요인의 점수가 높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엄청 싫어하고 뭐 어디 소풍 가거나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점수가 높게 나오고 아무래도 실내 활동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성격 검사에서 좀 내향 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여태까지 일단 13가지 그 개별적인 가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각 요인의 뜻을 알고 점수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검사가 여러분들한테 직업을 추천을 해주게 되는데 그 그 메커니즘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검사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 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네. 보시면 여기 보면 점수, 가치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내 점수와 비슷한 그 점수를 나타내는 그런 직업군을 추천을 하게 되고요. 네, 가치 점수가 한 팩터예요. 그러면 나머지 또 이 X축의 팩터는 뭐냐면 가치 프로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래프의 모양의 일치도가 높은 그런 직업들을 선별을 해서 골라주게 되는데 가치 점수가 정말로 딱 매칭이 되고 완전 똑같고 그다음에 가치 프로파일도 거의 흡사하다. 이런 경우에는
그 해당 직업의 경우에는 위치가 어디쯤에 나올까요? 여기쯤에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도 100% 나와 딱 맞는 사람은 없듯이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 쪽의 직업은 찾기가 조금 어렵고요. 한 여기 정도. 그러니까 중간보다 약간 위쪽으로, 중간보다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직업들이 이제 추천 직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표되어 있는 1, 2 이거 있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희망 직업으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희망 직업이 과연 나의 가치 점수와 나의 가치 프로파일에서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는지를 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대체적으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합도가 중간 이상이면 중간보다 약간 좀 상회해야 한다. 약간 위쪽이다. 그러면 굉장히 좀 직업 가치관적인 측면에서는 좀 매칭도가 높다. 잘 맞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있어요. 교수님, 희망 직업을 선택을 했는데 그게 그래프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이 내 가치 점수와 가치 프로파일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그래프 내에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전체에 존재하고 있는 직업이 대략 15,000개 정도 되는데 15,000 개 정도 되는데, 이 가치관 검사에서 추천되는 직업은 15,000개 중에서 선택이 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직업군, 한 200여 개의 그런 대표적인 직업군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총 그 직업 선택 그 개수가 200개 중에 선택한다고요? 너무 적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선택된 200개는 굉장히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좀 선택을 한 거거든요. 대표성이 있는 직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에서 추천해주는 직업들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직업에서 추천해주고 있는 직업들을 이미 한번 제가 거쳐왔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 검사가 나의 과거 경력을 읽고 있네. 나의 삶을 얘가 읽고 있네. 그래서 굉장히 섬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이 가치관 검사가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거죠. 근데 각 사람마다 잘 맞는 검사가 달라요. 있긴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직업 가치관 검사가 바로 잘 맞는 검사였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추천되는 직업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추천 직업과 과연 내 가치 점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라는 걸 좀 비교해주고 싶겠죠? 그래서 이 검사에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진로팀님이라는 이 가상의 사람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추천되는 그 직업이 도시계획가와 임상심리사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면, 네, 프로파일이 굉장히 유사하죠. 점수 차이는 조금 나는데, 이렇게 가운데 쏙 들어가고, 다시 올라갔다가, 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 패턴이 굉장히 유사한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또 어떤 부분이 더 많이 유사하고 어떤 부분이 다소 조금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도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탑3 직업 가치의 경우에는 지금 이 진로 팀님의 경우에는 직업 안정, 변화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인데 이 도시계획가의 경우에는 성취, 몸과 마음의 여유, 직업 안정, 그래서 이 변화지향이 약간 다르네요. 하나만 조금 다르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검사할 때 희망 직업을 선택을 했다면 여기서 희망 직업과 여러분의 실제의 가치 점수를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업 상담사를 선택을 했다면 이 직업 상담사 직업군의 직업 가치 프로파일과 점수에 더해서 여러분의 그 그래프 프로파일이 얹혀지게 되죠. 그러면 다소 조금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딱 보면 개별활동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예. 개별활동 부분이 이 직업 상담사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상담이라는 직업 자체가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되죠. 짝꿍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사람이 있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별활동에 대한 그런 니즈가 낮죠. 근데 이 진로팀님은 일반적인 직업 상담사들의 평균 개별활동 그 점수보다 다소 높다. 그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이거는 저의 그래프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천되는 직업군들이 저는 약간 가치 프로파일이 높은 쪽 직업들이 많이 추천됐네요. 가치 점수 부분에는 조금 약간 중간보다 아래 정도 매칭이 되는 그런 직업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제가 희망 직업으로 선택했던 거는 지금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였는지 네, 여기쯤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다소 그렇게 잘 저의 희망 직업이 저의 직업 가치 요인과는 그렇게 잘 맞지는 않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대학 졸업 시 우선 추천 직업 있죠. 여기에 제가 실제로 가졌었던 직업들이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보고 너무 놀랐죠. 네. 여러분도 한번 네, 점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 일단 이 한국고용정보원이라는 이 검사를 만든 우리 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죠. 여기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전 국민의 직업 가치 요인의 변화를 조사해서 기사를 내요. 이제 2014년도에 했으니까 2024년도에 또 이 기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직업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시면 2004년에는 성취, 무조건 목표 달성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뭐 성공하고 뭐 예, 성취가 가장 1번이었다면 2014년도에는 직업 안정이 1위예요. 뭐니 뭐니 해도 길게 가는 게 중요하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일하네요. 몸과 마음의 여유. 그래서 이 순위 1, 2, 3, 넘버 3까지가 이게 3번과 1번이 서로 뒤바뀌었다. 10년 새 이런 거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네 번째의 경우에는 지식 추구 많이 배우고 공부에 대한 그런 학구열이 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면 2014년도에는 금전적 보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순위가 차이가 나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가장 낮은 가치를 보인 건 애국이에요. 좀 슬프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정치나 이 나라 운영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나서는 편이죠. 그래서 아마 애국에 대한 가치가 지금은 훨씬 올라가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